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언어드림입니다. 아이들에게 영어 공부 시키는 게 부모님으로서 쉽지 않으실 거예요. 아이가 영어를 특별히 좋아하거나 아니면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목표 의식이 확실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열에 7, 8분은 영어 공부해라, 영어 공부하면 좋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도 아이가 말을 잘 듣진 않죠. 아이들의 문제라기보단 어쨌든 아이들은 그냥 어떤 딱 자기가 목표가 있거나 아니면 영어 성적이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영어를 말씀드린 대로 정말 관심이 있거나 좋아하지 않는 다음에는 그냥 아이들에게는 힘겨운 학교 과목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한국 환경에서 영어를 배운다는 게 그렇게 매일 사용하는 그런 언어로서가 아니기 때문에 재미없을 수도 있죠. 모두가 영어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녀들이 아주 어리다 그러면 영어 공부 한 2살 때부터 시작해 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제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어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주변에 가족 중에 그런 2살짜리, 2, 3살짜리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신다면 손주들 중에 손주, 손녀 중에 손자, 손녀 중에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꼭 2살, 3살만 되는 건 아니고요. 4살, 5살 안 되겠습니까? 실천해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2살 때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영어를 잘하실 필요 없습니다. 잘하시면 좋겠죠. 하지만 잘하지 못해도 이 방법은 누구나 가능한 거고 그리고 실제 부작용도 덜합니다. 그리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아이들이 학교를 갑니다. 투정하고 학교를 가는 아이도 있고 즐겁게 가는 아이도 있고 학교 가서 즐겁게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장난만 치다 오는 친구도 있고 공부를 안 하는 친구도 있고 수업 때 조는 친구도 있고 어쨌든 학교는 갑니다. 그쵸? 그 학교는 가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많이 먹는 친구, 적게 먹는 친구, 투정 부리면서 먹는 친구, 정말 밥 먹이는 게 너무 일인 부모님도 계실 테고요. 적게 먹어서 너무 걱정,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 너무 자주 먹어서 걱정. 어쨌든 중요한 건 먹습니다. 먹는다는 전제는 누구나 다 먹잖아요. 누구나 다 잠을 잡니다. 잠을 많이 자는 아이, 적게 자는 아이, 안 자는 아이, 투정 부리면서 자는 아이, 어쨌든 잠은 잡니다. 즉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이의 일상에, 즉 생활 속에 영어가 그냥 나의 일부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아이의 일상에서 그게 당연히 있는 것처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2살 때부터가 적기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은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이런 전자기기에 그리고 이런 인터넷이나 온라인에 어린 나이부터 노출되는 거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집에 요즘은 요즘 아이들은 TV를 잘 안 본다고 하지만 TV는 우리가 다 있잖아요. 그랬을 때 꼭 전자기기 이런 휴대폰이나 노트북 아니면 태블릿 이런 거 아니더라도 집에서 TV로 1분, 2분짜리 그런 영어권 국가 아이들도 영어를 모국어로 가지는 아이들도 그런 어렸을 때 보는 방송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온라인상에서도 누구나 다 접근이 가능하고 다 공유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방송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런 전자기기에 오래 노출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하루에 30분을 영어 방송을 보게 한다. 영어 방송이라기보단 노래나 이런 거죠. 어린아이들 2살짜리가 보는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사가 많겠냐고요. 우리 뽀로로 생각하시면 되죠. 뽀로로도 이용 가능하겠죠. 뽀로로도 영어 버전이 있잖아요. 요즘은 다른 다양한 만화들이 많죠. 다양한 어린 친구들이 아기부터 시작해서 2살용, 3살용, 4살, 5살 유치원용, 초등학교 저학년용 왜 없겠습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 나이대에 맞춰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30분 계속 보여주냐? 아, 그거 안 되죠. 아이들은 그런 집중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1분짜리, 뭐 1분짜리, 2분짜리면 그거 30번 보여주는 거고, 그걸 계속 보여주냐? 아니죠. 하루의 일과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침에 1, 2분짜리 몇 개 보고, 오후에 1, 2분짜리 몇 개 보고, 저녁 때 1, 2분짜리 몇 개 보고, 이런 식으로 하루에 걸쳐서 다양한 시간들에 그런 짧은 그런 영상들을 보여주는 거죠. 짧은 방송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 때는 참고로 우리도 동요 많이 듣잖아요. 한국어로도 동요 많이 듣듯이 영어로도 nursery rhyme들이란 게 있습니다. 즉 동요지요. 영어 동요들을 그냥 백그라운드에 아이들이 놀 때 자연스럽게 틀어놔 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그럼 아이가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맨날 듣는 거니까 흥얼흥얼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흥얼흥얼 됩니다. 발음이 다 엉망일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그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이가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그냥 영어는 나의 일상 속의 하나야. 영어는 나의 생활의 일부의 하나야.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심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아이가 영어를 뭐 잘할 수도 있고 그래도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드린 뭐 잠을 많이 자든 안 자든 투정을 부리던 잠은 자야 되고 밥은 먹어야 되고 학교는 가야 되고 이런 루틴들처럼 아이들의 생활에 그 영어가 하나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내 아이는 내 손주는 벌써 2살이 넘었는데 어떡하죠? 3살이면 왜 안 되겠습니까? 4살이면 왜 안 되겠습니까? 적어도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1, 2학년, 그리고 3학년까지는 그래도 부모님이 그런 습관을 조금씩 노력해서 들여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영어를 잘하시면 좋겠지만 영어를 못하셔도 그런 거는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그렇게 조절해 주실 수 있잖아요. 특히 제가 2살을 강조드린 건 정말 맞벌이 부부로 다 바쁘신 분들은 뭐 2살 때부터도 동네 어린이집, 그런데 유아교육기관에 맡기는 경우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는 실천이 어렵겠죠. 실천이 뭐 한정적으로 시간이 한정적이겠죠. 하지만 만약에 2살짜리를 엄마 아빠가 온전히 집에서 케어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이만 혼자 TV 틀어주고 너 이거 봐. 물론 2살 때는 여러분 한국말도 거의 단어 수준의 정확한 발음으로 구사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간단한 단어들로 소통하는 아이에게 그렇게 하는 부모님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특별히 어떤 뭐 설거지를 한다든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이한테만 그런 뭐 태블릿이나 이런 휴대폰으로 영상을 틀어주고 보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실 거예요. 집에서 특히. 그럴 경우에는 엄마랑 아빠, 엄마 또는 아빠랑 그런 영상들을 함께 본다는 거죠, 아이가. 그렇지 않나요? 그 2살짜리한테 설마 너 혼자 이거 봐. 물론 초등학생이라면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엄마나 아빠 아니면 엄마 아빠랑 같이 볼 수 있으면 가장 좋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정서에도 좋은 거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어쨌든 정서적인 부분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만큼 아이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특히 아기 때. 그래서 그런 부분 그냥 아이한테 뭐 초등학교 뭐 1학년만 된다고 유치원생만 된다고 야 너 이거 혼자 봐라. 이거 보면 좋대더라.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엄마 아빠가 함께 해주실 수 있다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맞벌이 부부시라도 퇴근하고 어쨌든 아이를 그럼 어린이집에서 픽업해 오시잖아요. 그랬을 땐 저녁 시간이라도 내가 꼭 30분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냥 몇 분이라도 저녁 때 아이가 자기 전까지 조금은 실행하실 수 있잖아요. 5분, 10분 나눠서 1, 2분짜리로 나눠서 2번, 3번 시도하실 수 있거든요. 즉 제가 계속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시도하시라는 건 아이들은 집중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아이가 2살짜리, 3살짜리 아이가 10분 동안 계속 어떤 기계를 통해서 영상을 보면 그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서적으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집중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2살, 3살짜리는 1분짜리
예, 엄마 아빠랑 같이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보는 거죠. 예, 들리니까 그냥 듣는 거고 엄마 아빠가 틀어주니까 보는 거죠. 그냥 같이 그런 경험들과 그런 루틴들이 쌓여가지고 저는 나중에 그게 아이한테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고 마이너스가 되고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영어가 자연스럽게 나는 영어가 익숙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영어가 아이에게 부담스럽게 다가가지 않는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수확이 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생도 가능하고요. 이제 초등학교 왜 한 4, 5학년만 돼도 아이들이 요즘은 자기 고집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푸시만 한다고 해서 아이가 꼭 그렇게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엄마 아빠랑 아이 간에 어떻게 보면 약간 다툼도 생길 수 있고 서로 마음도 상할 수 있고 모든 부모님들이 다 공감하시는 바잖아요. 그러니까 학원도 보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거고요. 사실 중고등학생들도 힘들죠. 자기가 정말 원해서 관심을 갖고 어떤 목표 의식이 있어서 접근하지 않는 이상 이게 참 힘듭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선 어쨌든 한국어로만 모든 게 다 생활이 되기 때문에 굳이 아이들이 왜 영어를 해야 돼? 필요도 없는 거, 일상생활 속에서 쓰지도 못하는 거, 그냥 학교에서 하나의 과목이고 시험일 뿐인데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참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조금 못하는 편이죠. 관심과 영어에 보이는 열정, 애정 이런 투자에 비해서 한국 분들이 영어를 못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거를 한번 극복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혹시 모든 분의 자녀가 다 2살, 3살이진 않겠지만 적어도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1, 2학년까지는 이 접근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른 거 없습니다. 조금씩 초등학교 1, 2학년만 돼도 유치원생만 돼도 5분짜리 영상 볼 수 있습니다. 그쵸? 1, 2분짜리만 볼 필요 없다고요. 5분짜리 영상도 볼 수 있고 심지어는 10분짜리 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즐거우면 볼 수 있다고요. 어떤 학습적인 걸 보여주라는 게 아니라 그 말 그대로 그 또래들이 보는 영어권국가에서 보는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뭐 보겠습니까? 다양한 만화 영화들 아니면 다양한 그런 방송들 아동용 방송 보지 않겠습니까? 재밌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초등학생만 돼도 이해 안 되는데 어려운데 이런 걸 느낄 수 있겠죠. 유치원생만 돼도 한국말 곧잘 하잖아요. 이거 어려운데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점점 어떻게 보면 나이가 조금 차면 찰수록 이게 접근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냐면 당장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한국말로 보면 재밌는데 깔깔 하하호호 하면서 볼 수 있는데 유치원생만 돼도 초등학교 1, 2학년만 돼도 아이가 알거든요. 이거 한국어로도 볼 수 있는데 이걸 내가 왜 영어로 봐야 되지? 이제 그게 그나마 근데 그 어린 나이 때는 부모님이 설득할 수 있고 부모님이 같이 봐주면 애가 그래도 따라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초등학교 어느 정도 학년만 올라가도 이게 가능하지 않은 거고요. 실제로 아시잖아요. 실행해 보신 분들 많이 여러 번 시도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정말 2살, 3살, 4살 요 정도 때는 얼마든지 부모님이 그 환경을 인위적으로 컨트롤해 주실 수 있거든요. 부모님의 약간의 노력만 들어가면 됩니다. 약간의 관심과 그 영어에 대한 부모님의 그 애정만 들어가 있으시면 돼요. 말 그대로 실제로 어려운 부분은 하나도 없거든요. 요즘 집에 TV, 인터넷 이런 거 없으신 분들은 없잖아요. 적어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말하는 그냥 바로 꼭 영어가 지금 막 필요한 아이들한테 초등부 고학년 이런 아이들한테는 사실 이 접근법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이가 영어를 좋아하고 관심이 있고 분명히 내가 영어를 해야 되는 환경에 놓이지 않으면 이게 참 자발적으로 아이가 그렇게 습관을 만드는 게 아무리 부모님이 노력한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릴 때는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나중에 영어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는 이미 지났다면 주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이웃 중에 아니면 가까운 지인 중에 그리고 내 손자 손녀 혹은 내 사촌
내 가족 중에 누군가는 그 나이 또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저에게도 역시 있습니다. 그러면 권해주시라는 겁니다. 한번 권해주시라는 겁니다. 아니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이게 도움이 되거든요. 정말로 도움이 됩니다. 꼭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환경에 계신 분들, 그 또래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무리하게 접근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학습적으로 공부 이게 아닙니다. 그냥 영어가 생활 속에 녹아들게. 그래서 그 아이한테는 적어도 나중에 밥 먹듯이 학교 가듯이 잠을 자듯이 영어가 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아이에게도 그게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